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올릭스의 현재와 네. 미래를 조금 더 스터디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좀 가져가 볼게요. 그러려면 당연히 각각의 그 후보 물질과 파이프라인의 진행 상황, 네. 그 전망에 대해서 좀 들어봐야 되는데 네. 우선은 올릭스가 그 물질명을 뭐 101, 301, 뭐 701 이런 식으로 지고 계시죠? 그렇죠. 101이 피부 쪽인가요? 그렇죠? 일자가 피부죠. 그렇죠. 예. 100 단위가 피부. 예. 그리고 300 3자가 안과. 300 단위가 안과. 700 단위가 간질환. 간.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래서 101 네. 이쪽이 비대 흉터 치료제라는 네. 건데 네. 왜 우리 그 수술하고 난 다음에 여기도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 네. 그 꿰맨 자국 그 위로 이렇게 살이 올라오는. 블록하게 올라오죠. 네네. 그 보통 이제 큰 외과 수술을 이제 상처의 길이가 길수록 네. 이런 비대 흉터가 생기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네. 또 뭐 체질적인 부분도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훨씬 더 커지고 막 확산이 되면 켈로이드라고 하죠. 종양처럼 자라는 경우들이 있죠. 피부가. 한 인구의 한 1% 정도가 켈로이드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피부 색이 진할수록 좀 더 그 비중은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초기에 이 101 비대 흉터 켈로이드 프로그램 시작할 때 네. 뭐 그런 그 우리 연구원들 중에 직원들 중에서도 사실은 제가 켈로이드 피부 있는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100명 중에 한 명이니까 1%면 꽤 많은 편이에요. 굉장히 많죠. 네. 제 친구도 수술했는데 그 꿰맨 자국 위로 이렇게 비대 흉터 뿔로 네. 올라와 있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제가 지난 주말에 네. 그 우리 미국에서 임상 2A 상짐 하고 있는 네. 그 여러 병원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한 그 이 PI라고 하죠, 우리 그 이 담당 의사, 네. 실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랑 그 컨퍼런스 콜을 네. 했었는데 그분이 뭐 이 흉터 치료 쪽만 한 30년 이상 이제 하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흉터는 예방을 해야 된다. 일단 흉터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을 관리하거나 치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흉터를 이제 생성을 이제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가 전혀 없었고, 저희 101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전략은 외과 수술을 이제 하고 나서 네. 얘를 선제적으로 찌르는 거죠. 그래서 흉터가 생성되는 거를 사전에 차단하는 그러니까 그런 제일 좋은 건 아예 피부를 다치지도 않고 여기를 네. 째릴 일도 없게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일단은 째서 수술을 한다면 네네. 봉합을 한 다음에 바로 이걸 101을 주사를 찔러서, 해서 그렇죠. 비대 흉터가 생기질 않게 하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불이 나기 전에 꺼야지. 일단 집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그쵸. 그거를 이 사후 관리를 하는 것은 특히 피부는 되돌릴 수가 거의 없기 굉장히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올릭스 101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임상을 진행을 이제 하셨는데, 네. 이거는 그분의 말씀을 제가 코트를 하는 겁니다. 그대로 제가 옮겨서 말씀을 드린 건데, 네. 본인이 담당한 환자 중에 다수의 환자가 투여를 하고 나서 이제 방문을 했는데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였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게 아직 블라인드가 안 풀렸으니까 네. 사실 이게 블라인드가 풀기 전에는 여기에 뭐 물을 찌른 곳인지 약물을 찌른 곳인지 그 아직 판단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네. 뭐 자기가 봤을 때는 이렇게 드라마틱한 차이가 보이는 것은 약물의 효과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 그게 보통 이제 상처가 생겼을 때 비대 흉터가 잘 생기는 사람에게서 당연히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있습니까? 임상 같은 경우에는 흉터 재건술, 이미 비대 흉터가 생긴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흉터를 도려내거든요. 외과적으로 잘라냅니다.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와요. 체질상. 그래서 저희 지금 임상 전략은 비대 흉터가 이미 생긴 사람들에게서 흉터 재건술을 하고 반으로 나눠서 반은 이제 플라시보, 그러니까 물을 찌르고 나머지 반은 이제 우리 101을 투여를 하는, 그래서 양쪽의 차이를 비교하는 새로 올라오는 그 흉터의 차이를 비교하는 그런 임상으로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게 한국에서도 요건 이제 라이선스 아웃을 한 이력이 있고, 네. 또 미국에서도 이제 임상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 투여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관찰하고 있죠. 미국. 미국에서 투여가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예. 오, 참. 그래서 저희가 그 안전성 데이터는 연말까지 나오고
블라인드를 풀어서 이제 6개월 효력을 확인하는 그 결과 통계 처리까지 해서 그 결과는 내년 1월 말 정도에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 파이프라인 현황에서 맨 위에 있는 그렇죠. 저희가 가장 빠르죠. 네, 저희가 한 푼도 없을 때 아주 예전부터 개털일 때 시작한 그러면 프로그램이죠. 지금 미국의 이제 페이즈 2는 임상 2상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제 실제로 사람에게서 효력을 보는 임상이죠. 그래서 투여가 이미 끝난 거고 미국에서는 네. 분석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담당한 그 임상을 담당한 PI들의 반응이 굉장히 열광적이다. 요게 이제 국내는 이제 아시아 진역 판권의 휴젤에다가 네. 몇 년 전에 네. 라이선스 아웃을 하셨던 거였고. 네. 네. 요것도 그러면 라이선스 아웃 가능성이 당연히 있겠네요. 특히 임상이 끝나고 난다면. 뭐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 되고 네. 그래서 이 POC 임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뭐 글로벌 제약사들 이 피부 쪽 그 특화된 제약사들이 꽤 있고 그래서 아까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을 조금 더 하면은 네. 자기는 이거 내년에 뭐 열리는 학회에서 발표하고 싶고 뭐 자기는 거의 확실하게 이게 블라인드를 풀어도 뭐 자기 그 생각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랑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포텐셜 그 파트너 제약사한테 뭐 이 프로그램을 소개를 뭐 좀 해줄 수 있겠냐. 얼마든지 저희가 올릭스 기술과 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101A 비대 흉터 치료제 이것도 이제 미국 임상 네. 2상 거의 막바지 국면. 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피부를 타겟팅으로 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거는 좀 비교적 최근에 네. 시작하신 건데 탈모 치료제. 시작한 지는 좀 됐어요. 아, 시작한 지는 오래됐는데 네. 저희가 최근에 뭐 동물 실험 그다음에 실제 그 환자의 조직에서부터 굉장히 우수한 이 탈모 억제 효과를 얻어서 이제 정식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정식으로 개발에 이제 착수를 했죠. 여기 보면은 이제 동물 모델이 있는데 네. 이게 쥐죠. 네네. 이게 털을 깎은 거는 아닐 테고. 털을 깎죠. 털을 깎은 다음에 네. 털을 깎으면 다시 털이 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남성 호르몬 이게 남성형 탈모거든요. 테스토스테론, 네.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DHT를) 사실 투여를 하는데 네. 투여를 하게 되면 저 왼쪽에 있는 쥐처럼 이 세로 털이 잘 안 나요. 안 나죠. 네, 안 나는데 제일 오른쪽에 저희 물질을 투여한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털이 수북하게 이제 나죠. 보통 그래서 이제 남성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좀 대머리가 빨리 된다 이런 이제 속설들도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속설 그 있지 않습니까? 대머리가 정력이 좋다고 막 이런 말도 있고 하긴 한데 우리 좀 헬스장에 가면 많이 계시죠. 근데 이제 일단은 생쥐 모델에서는 발모 효력을 확인을 하신 거고 네. 요거는 아직 정식 임상 진입은 아니죠. 비임상이라고 봐야 되죠. 비임상이죠. 예. 뭐 동물의 질환만 치료하는 회사냐 그렇게 뭐 사람으로 가야 말씀을 하는데. 할 수 있는데 사람에게 가기 위해서는 동물 모델에서 이 유효성, 효력과 그리고 안전성, 세이프티가 다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양하게 실험을 이제 해서 거기서 확신을 가졌을 때 실제로 임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양한 모델에서 저희가 효력을 확인했고, 그 독성 시험, 이제 임상 진입을 위한 독성 시험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은 확보가 됐고 지금 뭐 자료들 정리하고 있고 저희 지금 스케줄은 연말에 네. 임상 신청 들어가는 겁니다. 연말에 임상 일상 신청을 들어가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것도 조금 이제 승인하는 거는 그거보다 약간의 시간은 좀 있을 거고. 뭐 한 달 정도 걸리겠죠. 안과 질환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 이제 301A, 뭐 301D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네. 황반 변성 네. 치료제죠. 301A가. 네네. 예. 요거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지. 그러니까 황반변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 망막의 중심부에 황반, 매큘라라고 하는 그 부위가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중심 시력을 네. 담당하는 부위인데 이게 노인성이라는 말은 이제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히 50대, 60대로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이 유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인성 황반변성이라고 하고 저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중심 시력을 잃게 돼서 거의 뭐 실명에 가까운 이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그 케이스가 있는데 습성과 건성이 있는데 네. 습성은
이 망막 뒤쪽에 있는 혈관이 좀 비정상적으로 생기면서 그래서 제가 막 파이프에서 뭐 막 새서 네. 그래서 그 부분의 조직을 파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명에 다다르는 것을 습성 황반변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여기에는 루센티스, 아일리아 뭐 이런 그 치료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연 매출 거의 두 프로그램 합치면 10몇 조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치료제가 잘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한편 이제 건성 황반변성이라고 해서 네. 저 건성 황반변성은 현재 약물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혈관과 무관하게 이제 망막에 뭐 찌꺼기가 쌓여서 뭐 그렇게 발병한다 쉽게 얘기하면 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저희는 습성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습성에도 효과가 있지만 저희의 주 타겟은 이제 지금 현재 약물이 없는 네. 그러니까 언맷 니즈가 큰 건성 황반변성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게 미국에서 일상 IND가 승인이 된 승인 났습니다. 네. 근래였던가요? 네. 지난달에 승인이 그러면은 이제 막 임상 일상에 들어가는 네, 단계 다음 달 10월에 저희가 첫 환자에게 예. 투여가 들어갑니다. 그 이후의 스케줄은 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황반 변성 치료제?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일단 안전성을 확보하는 저 시험이 진행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눈이라는 이 기관이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예민하죠. 기관이잖아요. 예민하고 그래서 이 세이프티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상 뭐 단회 투여 그리고 반복 투여까지 해서 한 2년 정도 지금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거기서 세이프티가 확보되면 떼아한테서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마일스톤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임상 이상부터는 떼아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막막하 섬유화증. 섬유화증. 이것도 참 어려워요. 뭐 이게 쉽게 301D라고 하는 건데. 그 301D는 아직도 저희가 이제 전임상 단계인데 그 301D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습성 황반변성이든 건성이든 망막에 자꾸 상처가 생겼다가 나왔다 이러면은 네. 아까 우리 흉터 예.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처가 생겼다가 아무는 과정에서 흉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 섬유화가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섬유화가 심해지게 되면은 이 말기로 가게 되면은 이 또 섬유화에 의해서 시력을 영구하게 잃게 되는 그런 이제 질환이고요. 그러니까 섬유화라는 게 막 굳어버리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망막에 흉터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흉터가 생긴 조직은 뭐 그게 제대로 이 시력을 그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못 할 거잖아요. 예. 네. 좋습니다. 그게 이제 301D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황반변성 네.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제 일상 IND 승인을 받은 상태고 네. 망막하 섬유화증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이제 지금 비임상 단계. 네, 비임상 단계에 있습니다. 요것도 일상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나요? 조금 걸릴 겁니다. 네. 망막색소 변성증도 있고. 네.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희가 어쨌든 굉장히 고생을 해서 네. 안과 쪽에 특화된 우리 siRNA 플랫폼을 이제 셋업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파이프라인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확보가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떼아에서는 지금 황반 변성 치료제 쪽을 이제 사갔는데 네. 다른 것들도 좀 뭐 요청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떼아가 이제 옵션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애초에 계약을 할 때 예, 두 요거 개- 잘 되면 우리 옵션을 몇 개 그쵸. 더 좀 예, 두 찾아줄게, 개의 옵션을 행사를 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떼아랑 옵션 행사 여부 네. 그다음 그 외에 추가적인 협업에 대한 뭐 그런 논의들을 좀 되게 액티브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네. 어떤 형태로든 저는 이제 연내에 떼아로부터 오늘 저 지난주에 들어온 마일스톤 외에도 네. 추가적인 현금 유입이 좀 꽤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간 질환을 보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네, 네네네. 간 질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뭔가 유도탄처럼 네, 간으로 찾아가서 네, 이것도 질환을 이제 사전에 또 이제 막아낼 수 있는 네, 그런 건데 요거는 이제 703A, 702A, 예, 703A가 B형 간염이네요. 비형 간염. 예. 네. B형 간염 좀 많이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조금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뭐 비형 간염이죠. 비형 간염인데 근데 이제 일반적인 약물들과 달리 이 siRNA를 이용해서 네. 간염 바이러스의 유전자 자체를 공략을 해서 바이러스가 증식을 못하게 막아주는 네. 뭐 그런 전략입니다. 그런 전략이고 사실은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깔락 분야, 이 간질환 분야에서는 저희가 후발주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이 다른 경쟁사들의 프로그램들이 뭐 비임상 자료 혹은 임상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저희의 올릭스의 깔락 플랫폼을 평가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고, 물론 또 프로그램 자체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얻은 결과로서는 대부분의 기존 siRNA, 타 siRNA 치료제에 비해서 저희가 동등 혹은 우월한 효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에 대한 검증도 잘 됐고, 그리고 이 저희의 703 프로그램 자체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 703 이 B형 간염 바이러스 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초기 단계이긴 한데 네. 굉장히 입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입질, 그러니까 이 기술 이전이라든지 협력에 대한 전문 용어 입질. 입질. 네. 우리 달라. 우리랑 같이 하자. 우리랑 같이 하자. 네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그 바이러스성 질환을 타겟으로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회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약물에 요즘 다들 siRNA를 이제 얹어서 컴비 테라피를 많이 가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저희 그가 시장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데이터들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어제도 한 군데서 연락이 왔고 네.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근데 뭐 이 부분은 아직 좀 초기 단계라서 네. 저희는 뭐 내년 정도에는 좀 뭔가 구체적인 어떤 협력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요것도 이제 임상 들어가서 뭔가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구체화될 수 있을 텐데. 그 전에도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임상 들어가기 전에도? 네네네. 그 전에도 될 수. 왜냐하면은 뭐 데이터들이 워낙 객관적인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완전히 퍼스트 인 클래스, 우리가 정말 세상에 없던 약을 만든다고 하면은 뭐 좋아하는 파트너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뭐 우리 임상 2 이상 정도에서 결과는 좀 봐야 되지 않냐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B형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유사한 이런 그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타겟팅하는 siRNA 치료제들이 지금 임상에서 POC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람에게서 효력들이. 요거 일단 저희가 띄워놓은 화면이 있는데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제 눈에 봤을 때는 네. 요 왼쪽에 있는 거는 뭐 쥐가 누워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맞습니다. 네. 근데 오른쪽은 그냥 파란 그림, 빨간 그림밖에 체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란 설명 그림은 좀 해주세요. 네네네. 왼쪽은 이제 쥐에다가 우리가 이제 우리 갈락 siRNA를 찔렀을 때 네. 저기 간으로 굉장히 잘 간다라는 네.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바로 우측에 빨간색 SI3라고 써져 있는 것은 네. 저희가 저희 이 siRNA를 형광 표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간 조직을 떼가지고 이렇게 형광을 보니까 실제로 간 조직에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더라. 네. 저 파란색은 세포 핵이에요, 핵. 네네네. 그러니까 핵 주변에 저렇게 실제로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간으로 잘 네, 찾아갔다. 찾아가고 잘 들어간다. 네. 네. 이 슬라이드가 중요한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역시 이것도 플랫폼을 옵티마이즈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네. 근데 간에 가기는 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잘 가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할 수 있냐라는 것을, 근데 그것을 최적화하는 작업에서 다양한 화학적 변형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일 바닥에 누워 있는 놈을 보시면, 잠시만요. 네.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좋은 거예요? 아래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아래에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래요? 100%에서 얼마나 우리가 떨어뜨리느냐. 유전자 발현을. 그러니까 지금 저기 노란색으로 표지한 네. 지금 표지하신 저 놈은 95% 이상. 그러니까 원래 내 유전자가 100이 발현이 됐으면 네. 5 이하로 떨어뜨리면서 한 번 찔렀는데 그 효력이 50일까지도 유지가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를 막 물질을 이것도 찾아보고 저도 찾아보고 다양한 했는데 과학적 변형을 해서 플랫폼 최적화를 한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요 놈이 가장 효력이 좋다. 있고 유지 기간도 좋은 길다. 걸로 확인이 됐다. 네. 50일. 그래서 생쥐에서 50일 정도면은 사실은 사람에게서는 거의 한 6개월 정도까지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뭐 지금 우리 올릭스만의 기술은 아니고 뭐 저희가 후발주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이 갈락을 이용한 siRNA 타겟팅은 기본적으로 한번 투여했을 때 효력 유지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아주 짧으면 한 달에 한 번. 기존 것들. 네, 그 다음에는 3개월에 한 번, 뭐 6개월에 한 번만 주사를 해도 효력이 유지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경쟁사들의 기술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그런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을 이런 실험들을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한 것이고요. 그럼 기술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남들이 안 하는 어떤 타겟을 쫓아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저희의 경쟁력의 핵심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뭔가 가시적인 임상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요거는 이제 그 702A, 703A 그러니까 비형 간염하고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네. 요거는 임상 들어가는 게 지금 언제쯤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게 일상. 비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년 여름쯤 저희가 신청을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요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우리 내시. 사실 오늘 내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 지방 간염. 간염. 요거 앓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많죠. 근데 치료제가 없다고 요게. 치료제가 없습니다. 요거는 그럼 일단은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은 임상 신청을 언제쯤 내년 하반기에 들어갈 겁니다. 내년 하반기. 예. 내년 하반기에 들어갈 거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저희가 경쟁사 대비 유사한 네. 경쟁력 있는 그런 플랫폼을 확보를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경쟁사가 안 하고 있는 타겟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타겟 표적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갈락 플랫폼이 확립이 되자마자 제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보스턴에 하버드 의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버드 의대를 저희가 수소문을 해서 네. 하버드 의대 3명의 간질환 전문가를 과학기술 자문단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 아주 젊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네. 에런 하킴이라는 친구인데 네. 30살밖에 안 됐어요. 30살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엔 천재 같은데 네. 그 친구가 저희에게 이 타겟을 올릭스가 해야 된다라고 저희에게 제안한 타겟입니다. 요분들이 이제 그 간 질환 네. 특화되어 있는 네. 자문단이죠, 자문단. 자문단입니다. 네네네. 네.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에론 하킴. 예. 에런 하킴이 저희에게 제안한 타겟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2년 조금 넘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저 타겟은 어떤 타겟이냐 하면 그 우리가 어떤 신약 표적을 선택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죠. 네. 우리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열심히 해서 네. 뭐 세포주 모델에서 혹은 동물 모델에서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생화학적인 패스웨이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타겟이 좋겠다라고 찾아내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최근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인간 유전체 연구를 통해서 타겟을 발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국의 UK 바이오뱅크라고 해서 네. 한 50만 명의 그러니까 DNA, 네. 이 지놈, 게놈을 다 시퀀싱을 한 거예요. 염기서를 다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이제 조금씩 이 염기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우리가 뭐 이 SNP, SNP, 뭐 싱글 뉴클리오타이드 폴리모피즘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어떤 그 변이에 따라서 한 100만 개 정도의 변이가 있는데 네. 그 변이들이 이 50만 명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정 질환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서 발굴된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지금 아예 유전자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개하면 또 누가 따라 알 수 있으니까 네. 네. 저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간질환이 덜 생겨요. 그러니까 지방간도 덜 생기고 뭐 간 경변도 덜 생기고 그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그 사람들은 유전자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간질환에 덜 걸린다고. 그러니까 우리 siRNA를 하기에 딱 좋은 타겟이죠.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발현을 낮춰버리면 되니까. 그 유전자가 간질환을 불러오는 그치. 유전자니까 네. 그걸 딱 타겟팅한. 네. 근데 그게 뭔지는 아직 공개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거는 저희가 좀 이후에 공개할 생각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사람에게서는 검증이 된 타겟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네. 그래서 요즘은 이런 타겟에 대한 신약 개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제가 뭐 맨날 동물병만 고치냐 뭐 그런 얘기를 뭐 비임상은 해야 되니까. 합니다만 예. 동물 모델에서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실제로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동물과 동일한 생화학적인 그 네. 패스웨이가 안 나와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람에게서 이미 검증된 타겟이고 역으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와서 그 타겟을 공격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드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임상 성공 확률이 훨씬 높다고 네. 알려져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아직까지 아무도 하지 않고 있는 타겟이고 우리 경쟁 요 방식이. 아니 이 타겟에 대해서는 우리 경쟁사 누구도 이 타겟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이 소위 first in class로 네. 지금 개발을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그 결과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생쥐 마우스 모델에서의 결과도 좋고 또 원숭이 모델에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효력을 확인을 했고 네. 지금은 아예 원숭이 내시 환자들 그 있거든요. 네. 중국에 가면 이 원숭이 중에 좀 나이가 많은 원숭이들도 막 살도 찌고 배도 나오고 하는 원숭이들 그런 원숭이들만 모아가지고 네. 이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잘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소위 글로벌 빅파마랑 얘기를 해왔고 최근에 저희가 이 기술 이전을 전제로 한 실사에 들어갔습니다. 간에 나중에 공시라든지 문서로 확인이 됐을 때 됐다. 할 수 있는 거지. 당연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뭐 변수가 그 말씀 드렸는데 이거 안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막판에 깨질 수도 있고요. 예, 그 실사 과정에서 이거 아닌가 보다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에서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 외에도 이제 간 쪽 외에도 또 다양한 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폐 쪽도 있고. 네. 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굉장히 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안과보다 더 힘든 게 이 폐더라고요. 너무 민감하고 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가습기 살균제라든지 뭐 그런 것도 폐 조직이 워낙 민감하니까 영향을 많이 받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특발성 폐섬유 IPF 치료제 개발을 하다가 다시 지금 플랫폼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플랫폼 최적화를 다시 하자. 저희가 이 특발성 폐섬유화라고 하는 질환에 대해서 이제 치료제를 개발을 하던 과중에 특발성 폐 섬유화라는 건 갑자기 폐가 굳어버리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숨을 못 쉬고 맞아요. 네. 돌아가시게 되는. 그 약물도 없고, 네네.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이고 저희가 이제 국소투여 이제 흡입의 형태로 이제 폐로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개발을 해왔는데 폐 조직이 너무 민감하고 이 독성이 심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독성을 완화하면서 이 효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찾는 작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폐는 정말 쉽지가 않은. 네. 다시 이제 찾는 작업부터 해야 되는. 네. 근데 우리가 안과 쪽에서 굉장히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유사한 플랫폼이 또 이제 아까 CNS 이 뇌 쪽으로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좀 폐 쪽도 저희가 뭔가 브레이크스루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잠깐 말씀하신 그 뇌 네. 신경질환 타겟 그것도 여기 이제 나오는데 네. 예. 아까 뭐 치매라든지 뭐 파킨슨 파킨슨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이것도 이제 아까 이제 뇌까지 이제 전달되는 그렇죠. 그거를 이제 거의 찾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지금은 이제 척수강 주사를 합니다. 척수강 주사요? 우리 그 출산할 때 무통 주사 맞잖아요. 그러니까 척추 그 사이에 그 공간이 척수에다가.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찌르면은 그 뇌까지 갑니다. 그 방법 엘라이람도 지금 그 방법까지 왔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뭐 그 방법으로는 굉장히 잘 갑니다. 굉장히 잘 가는데 뭐 최적화 작업을 조금 더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 사실은 척수강 주사라 하더라도 약간 뭐 인베이시브 하다고 할 수 있죠. 네. 조금 부담감을 느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질병이 얼마나 이 소위 그 devastating disease냐, 얼마나 그 이 심각한 질환이냐에 따라서 척수강으로 주사를 해서 효과가 난다면은 척수강으로 가야 되겠죠. 지금 승인받은 그 핵산 치료제 중에 이 신경계 쪽은 전부 다 척수강 주사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확립이 됐고, 근데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냥 정맥 주사라든지 피하 주사를 통해서 뇌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기술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폐와 뇌는 이제 초기 단계에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확장 플랫폼을 셋업하는 단계라고 했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해 주셨던 뭐 면역 항암제라든지 다른 쪽으로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서 볼게요. 많습니다. 전체 몇 개나 있는 겁니까? 근데 이게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저희가 여기다 쓰고자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는 저희가 임상에 진입한 프로그램들이 그리고 진입할 프로그램들이 네. 점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대부분 뭐 정리를 하기는 한 건데 네. 우리가 원하면은 무궁무진하게 파이프라인은 도출해낼 수 있죠. 네. 근데 실제로 그 물질들을 가지고 효력 시험을 하고 독성 시험을 하고 임상에 진입하는 과정에는 이 굉장히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희가 플랫폼 확장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 신약 후보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지 네. 그 다음 단계는 신약 개발 다른 신약 개발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 자본과 이 인력과 시간도 그런 필요하고. 시간과 그런 싸움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플랫폼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눈이라든지 피부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 타겟 혹은 뭐 파트너가 관심이 있는 타겟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빨리 이 신약 후보 물질을 도출해낼 수 있고 네. 뭐 그런 단계까지는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현재까지의 주요 파이프라인을 보고 계시고 요게 그래도 이제 시간이 가면 어떻게 진행될지도 그렇죠. 봐야 되는데 네. 요게 이제 2022년 네. 현재고 23년도 네. 내년 즈음으로 가면은 간 쪽에서 좀 달라지는 두 개가 것들이 일단은 들어가죠. 요게 23년이 되면은 말씀하신 그 간 쪽에서 네, 저거 두 개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 요게 이제 내년 뭐 하반기, 네, 내년 가을, 여름쯤 뭐 여름부터 시작해서 네. B형 간염을 내년 여름쯤 그리고 뭐그 비알코올 지방 간염을 내실은 지금 하반기 정도. 내년 하반기. 뭐 네. 물론 또 이거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만 있겠죠. 네. 내년에 그래서 간 쪽에서 조금 의미 내용들이 좀 나올 수도 있겠고 네. 조금 더 멀리 한번 가볼게요. 네. 2024년 네, 이제 되면은 301D 그 섬유화, 망막 섬유화증 네 임상에 들어갈 거고. 일상 진입하고 네, 일상 진입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한소제약과 하고 있는 타겟이 706A, B거든요. 네 저 중에 최소한 한 개는 이제 임상에 들어가지 않겠냐. 요거는 심혈관 질환 관련해서 네, 요게 이제 중국의 한소제약과 네. 하고 있는 거고 네, 좋습니다. 여기 이제 24년까지 가봤고 25년 계획도 네. 25년에는 한소제약계 일단은 두 개가 다 들어가고. 네 그쵸? 임상에 네. 그리고 우리 CNS 쪽에서도 한 개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냐. CNS가 저기 마지막에 401A. 요 밑에. 그쪽. 예. 면역 항암제나 뭐 신경, 뇌 신경이나 이쪽에서 뇌 둘 중에 한 개 정도는 저희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외에도 제가 보기에는 들어갈 것들이 꽤 있는데 네. 일단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잡아서 네, 그럼 총 몇 개? 총 지금 9개 정도가 되죠. 네, 9개 정도가 되는데 저는 뭐 304C도 들어갈 수 있고 예, 그리고 간 쪽에서도 한 개 정도는 더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떤 재정적인 현황과 뭐 여러 가지 전략적인 선택 네, 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뭐 임상에 한 7개, 8개 들어가 있으면 사실은 풀 바스켓이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어떤 상업적인 부분, 그 다음에 전략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프라이어타이즈를 좀 해야 되겠죠. 우선순위를. 네. 그렇죠. 네. 뭐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서서 그동안의 그 라이선스 아웃 기술 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네. 요거 좀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네. 돈은 잘 받고 있느냐, 네. 뭐 옵션은 더 행사를 하는 거냐, 네. 더 확장이 되는 거냐, 이거 많은 이제 주주분들도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거든요. 좋은 얘기부터 할까요? 나쁜 얘기부터 할까요? 야, 그러면 나쁜 얘기부터 하시죠. 네. 뭐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유럽이죠. 네. 유럽 바이오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실명을 밝히지 말아달라. 실명은 밝힐 수 없고 비밀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고, 구체적인 참. 네. 말씀은 드리기 힘든데, 네. 근데 뭐 시장에서 사실은 기대를 많이 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시점에서는 제가 역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도 약간 한소제약이랑 비슷한 컨셉인데 예. 저희가 150만 불을 받았고 이제 본인들이 타겟을 몇 개를 줘서 저희가 그 타겟들에 대한 물질을 만들어 줬고요. 네. 그 다음에 정식으로 기술 이전 계약을 가는 거냐 안 가는 거냐 하는 이런 이제 구조의 딜이었는데, 네. 뭐 제가 뭐 시장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저희가 기술 개발 잘했고
좋은 물질을 넘겨줬는데 그쪽 회사의 여러 가지 전략적인 그 환경 변화가 좀 크게 있었습니다. 아, 그 회사에. 그 회사에.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단기간 내에 뭔가 시장이 원하는 가시적인 결과물이 그 회사와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다고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뭐 한없이 제가 이거를 뭐 이 스토리를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 여기서는 한 템포 이 한 챕터는 제가 접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뭐 많은 기대를 하고 계셨을 분들이 계실 텐데 현재로서는 단기간 내에 아주 큰 성과를 그 프로젝트에서 도출하기 힘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를 그들이 더 이제 진행을 해서 정식 네, 계약까지 해야 되는데 그 거기에서 부분이 조금 좀 딜레이가 꽤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파이프라인으로 보고 있는 거에는 아직은 나와 있지도 않은 것들이고 전혀 예. 별개의 이슈죠. 프랑스 떼야 쪽에 내보냈던 것도 아까 뭐 잠깐 이야기를 해주시기는 했는데 네, 때아는 뭐 일단 우리 301A 임상 잘 들어가서 마일스톤 받았고 뭐 301D 하고 있고 옵션 행사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옵션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고 혹은 뭐 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지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협업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연내에 때아로부터 이 추가적인 현금 유입이 꽤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이 갖다 주는 데가 떼야네요. 그럼 현재까지는? 때아랑 한소랑 뭐 이제 한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한소제약은 사실은 개발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한소에서 나머지 두 개의 타겟에 대해서 2+2 계약인데 옵션 행사를 추가로 우리는 할 의향이 있다. 예. 그래서 연내에 옵션이 들어오면 요즘 환율로 따지면 거의 한 6-70억 정도? 그러니까 옵션만. 옵션만. 예, 추가로 행사하는 것만 한 네. 6-70억 정도 네, 될 수가 그 정도. 있는. 네. 그 60억, 70억 말씀하신 거는 이제 한소제약이 옵션에 행사했을 때 뭐 네. 어프론트 정도. 옵션에 대한 어프론트죠. 어프론트. 네. 뭐 그 이후의 마일스톤에 그다음은 뭐 대해서는 그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 떼야가 현재까지는 가장 많은 마일스톤을 네. 주고 있다 네. 말씀해 주셨고 얼마 전에 입금이 됐다 했는데 네. 이런 거는 근데 왜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알려주지 좀 말라고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럼 그쪽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프랑스어를 못해가지고 내년 그 매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시의 기술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시작하는 것과는 별개로 예. 관역이 어딘지는 확인을 한 거고 그렇죠. 여기 화살이 그 관역을 우리가 이제 쏠 수 있는 물질도 잘 만들었고 그 물질 가지고 사람에게서 출발해서 반대로 소동물 그리고 원숭이에서 효력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 유럽, 뭐 중국 되게 이제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제약사들에서 올릭스한테 관심을 많이 보이는데 네. 혹시 국내에 있는 제약이라든지 국내 쪽 대기업들은 혹시 올릭스에 관심 보이는 회사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고요. 그래요? 예. 네. 역시 그 상대방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국내 대기업 예. 한 군데에서 저희의 이 RNAi 신약 개발 플랫폼에 네.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여왔고 그리고 어떤 전략적 제휴를 전제로 한 예. 그런 협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실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런 핵산치료제 RNAi라는 이런 그 3세대 신약 기술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이제 보여주고 계신 부분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하고 있는. 네. 네. 근데 아까 저기 뭐 추가 증자라든지 이런 계획은 이제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굴지의 대기업이 그건 다르죠. 그거는 지분을 이제 갖고 싶다 하면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전략적 투자는 그렇죠. 일반적인 금융적인 투자와는 다르죠. 별개라고 뭐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전략적 투자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성장을 위해서. 이 같이 이제 그 이 한 원팀이 되기 위한 네.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떨어져서 뭐 삼자 배정 유증을 한다든지 주주 배정 유증을 한다든지와는 다르죠. 전혀 다른 컨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좀 이해를 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럴 가능성도 있는가 해서 한번 미리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근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네,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 네.
저희가 장시간에 걸쳐서 쭉 이제 비전까지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좀 마지막으로 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라든지 네. 좀 주주분들한테 또 혹은 올릭스를 이제 막 처음 공부해 보시는 분들한테 네. 드리고 싶으신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시장 환경이 어렵고 네. 이 주가가 안 좋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여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스럽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올릭스가 뭐 상장 이후 뭐 그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이 핵산 치료제 RNAi 치료제라는 이 제3세대 신약 플랫폼에서 글로벌 제약사로 나갈 수 있는 상당한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실들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래서 뭐 믿어달라는 얘기는 이제 뭐 못하겠고 저희는 계속 저희의 길을 가겠습니다. 네. 올릭스는 그래도 올릭스의 길을 가겠다. 네.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그 멘트? 지금 애드립입니다. 근데 사실 주가가 안 좋으면 모든 게 다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뭐 그렇죠. 네. 그 뭐 이해됩니다. 저는 이해되고요. 내 소중한 그 자산인데, 자산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또 뭐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또 약속을 좀 못 지키거나 혹은 일정이 지연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물론 바이오 특히 신약이라는 사업이 사실은 대부분 실패하잖아요. 네. 그 실패 속에서 하나의 잭팟이 터졌을 때 이제 그렇죠. 그 큰 성장을 하게 되는 건데 그 과정에 대한 기다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이전에 제가 우리 저 머니투데이에서 인터뷰할 때 제가 뭐 잠을 많이 자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잠을 잘 못 잡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그 내용들을 최선을 다해서 상당 부분 결실을 이루어내서 내년에는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주주분들도 좀 잘 주무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뭐 올릭스뿐만이 아니라 사실 다른 바이오 기업들 다 마찬가지고 다른 뭐 제조 IT 기업들 다 맞지만 다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이렇게 CEO가 그리고 창업자가 직접 나와서 우리는 주주들과 이해관계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회사에 문제 없고 비전은 이러하다 이렇게 밝혀주신 것만으로도 그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 어떤 큰 변화나 이런 거 나타날 때마다 와이스트릿을 찾아주십시오. 3% 갔다가 0.3% 정도는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 홈런 하나 치면 그때 안 불러주세요. 네, 그럼요.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